의성군 단촌면 일대 과속단속 카메라가 시속 60km로 하향됐습니다. 경찰은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천에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한 단계 높이며 영천시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아버지에게 훈육을 받다 벽에 부딪혀 뇌사 상태에 빠졌던 3살 A군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아버지 B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의 개발과 보존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나타난 과속단속 카메라에 멈칫하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내 차가 카메라에 찍힌 건 아닐까 걱정도 하실 텐데요.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안동에서 의성으로 향하는 국도 5호선 단촌면 구간의 속도 제한이 60km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모를 운전자를 위해 경찰이 올해까지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겠죠.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에서 의성군으로 넘어가는 국도 5호선입니다. 시속 80km 구간이 이어지다 갑자기 60km 구간으로 바뀝니다. 지난 25일 경찰이 의성군 단촌면 구간에 시속 60km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기존에 있었던 80km 과속 단속 카메라도 60km로 바꿨습니다. 갑자기 속도를 줄여야 하는 운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시간이 바쁜데 빠른 출근길에 보통 80km로 오는데 갑자기 60km로 줄어드니까 놀라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갑자기 제가 속도를 줄이면 뒷차도 박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처음에 몰라서 그냥 80km 계속 달리다 보니까 혹시 찍힌 건 아닐까 하고. 단속 구간 인근 주민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르신 저 바뀐지 모르셨어요? 모르지요. 요 바로 앞인데요. 아니 우리 뭐 매일 다니기도 모릅니다. 뭐가 바뀌는지. 무작정 그 단속을 한다 하는 건 말이 아니죠. 지금 60km로 바뀌는 말이죠. 나도 키로수는 지금 내가 몰랐어요. 하지만 경찰이 구간 속도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곳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모두 갓길로 가던 농기계를 차량이 들이받은 사고로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사망자들 대부분이 농민들입니다. 또 통행량도 많고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그런 좁은 구간입니다. 또 기존에 있던 것도 하향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약 2, 3개월 정도의 그 계도 기간을 거쳐서 기간 안에도 단속이 되면은 경고장이 발부가 됩니다. 계도 기간일지라도 좀 이 구간 안에서 속도를 꼭 지켜서 운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계도 기간인 것을 홍보하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과속 단속 카메라는 560여 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만 20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수확철 농기계 운행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 운행을 당부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병주입니다. 대형 영화관이 없는 영천에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인근 경산이나 대구로 가야 했던 영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복합시설 건립으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영천시 오미동 일원에 복합 상영관이 들어섭니다. 기존 작은 영화관과 시민회관 등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었지만 카페와 쇼핑시설을 갖춘 복합 상영관은 처음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설 장소입니다. 영천시청에서 북쪽으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연면적 7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영천시는 최근 주식회사 인터블고 건설과 상업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1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 사업을 지금 현재 차근차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충족을 갈망하는 시민들이 앞으로 우리 영천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인근 청송, 청도 인근에 있는 시민들도 영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와 가깝고 시내와의 접근성도 좋아 문화 교육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시공사 측은 내년 추석 전 영화관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11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건축 허가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영천시에서 협조를 받으면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고 착공하고 내년 9월 말 그 추석 전에 준공하는 거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광역교통 무료 환승과 분만 산부인과 건립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복합 상영관 건립이 인구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청송의 효자 품목을 생각하면 사과가 먼저 떠오르죠. 청송 사과는 지난 7년 동안 매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그 가치를 눈으로 보고 맛도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사과 축제가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축제 현장에 미리 다녀왔습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사과,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사과나무, 그리고 화가 세잔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과의 의미. 다양한 이야기 속 사과 조형물들이 관광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축제장 한쪽에서는 홍보관이 꾸며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과 홍보관입니다. 청송에서 재배되는 30여 종의 다양한 사과 품종을 전시할 예정이고 역대 청송군 사과왕들의 사과도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제15회 청송 사과축제가 30일 막을 올립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산소카페 청송군 황금사과의 유혹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가 몸에 좋은 금사과라고 말하듯 청송에서 재배된 사과가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송사과는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매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할 만큼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높아 사과가 자라기 적합하고 오랫동안 재배해온 만큼 높은 기술이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축제는 크게 3가지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 읍면동에서 재배한 청송사과를 맛보고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달고나 사과 다트, 사과 마스크팩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색다른 포토존이 마련돼 있어 축제장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새롭게 화려한 밤 풍경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에 LED 조명을 설치해 축제장을 환하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다른 타 시군도에서는 우박 피해, 또 냉해 피해가 여러 가지 참 많았습니다만 그나마 청송군은 좀 덜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따스한 정성으로 사과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사과 향기, 또 청송의 따뜻한 정, 산소 카페 청송군에 오셔서 힐링하시면서 축제의 멋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15회 청송사과축제는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5일 동안 열립니다. 지난해 축제 때 이곳에는 20여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올해 축제는 이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요즘 한창 단풍 구경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맘때 놓치지 말아야 할 구경거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절초인데요. 석탑, 고분, 또 기와 등과 함께 어우러진 경주에서만 볼 수 있는 구절초 풍경, 박은경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듯 한방눈이 켜켜이 쌓인 듯 한창 피기 시작한 구절초가 그야말로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가을빛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기 처음에는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 다니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고 지금 아주 절정기네요, 꽃이. 무심한 듯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3층 석탑과 야트막한 언덕 마냥 몸을 낮춘 고분. 때마침 일렁이는 꽃물결은 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즉석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는 덤. 아무데나 쪼그려 앉아도 유명 갤러리, 명품 공연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저희가 버스킹을 했는데 처음 왔는데 들어오는 도입부부터 굉장히 꽃향내도 좋고 막상 와서 딱 차리고 있으니까 여기저기서 다 환호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절초가 피는 계절이 되면 내년에는 꼭 한 번씩 와볼까 지금 생각 중이고요. 구절초는 9달 동안 9마디가 생긴 후에 꽃이 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분홍빛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으로 물들기 때문에
가을 내내 봐도 질리지 않습니다. 서항마을의 구절초가 처음 선을 보인 건 지난 2016년으로 지역단체가 석탑 주변을 정비하며 심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가 됐습니다. 짧아서 아쉬운 가을, 절정에 다른 구절초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을의 아쉬움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불경기의 나눔의 손길도 줄어드는 요즘 대구의 한 공무원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기로 해서 화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수성구청 김영익 주무관과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아나운서 소사이어티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익이라고 합니다.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제 고액 기부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일시불로 기탁하는 건 좀 많이 무리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5년간 약정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1억 원이란 큰 돈을 선뜻 기부하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기부를 결심하게 되셨나요? 1억이라는 금액이 우리 같이 서민들한테는 사실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일단 기부 생활을 늘 해왔기 때문에 작게나마 아내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이제 함께 희생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원래 부자이거나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이런 오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저희 집이 뭐 잘 살지도 못하고 보는 대로 그냥 저희는 부부 공무원 둘 다 부부 공무원인데요. 그 둘이서 받는 봉급으로 이렇게 생활비 아껴서 큰금전력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평소에도 봉사활동이나 선행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이제 가정에 좀 챙길 게 많아서 어디 제가 봉사단체나 가서 아니면 복지시설 가서 제가 몸으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요. 뭐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헌혈,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혈소판 헌혈을 하는데요. 좀 더 하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아직 여건이 그게 안 돼서 나중에 여건이 되면 좀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기부 활동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첫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어머니랑 다니던 교회에서 노숙자 모임이 있었는데 노숙자분들께서 하루에 한 끼 식사조차도 하시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뭐 집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좀 더 아껴서 그때 이제 노숙자 모임에 기부를 아마 처음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기부란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특별히 그 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배고프고 아픈 아이들이 배가 채워지고 치료가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일조를 좀 하면 되게 가슴 떨리는 일일 것 같아서 거기에 많은 가치를 두고 기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꼭 많이 가져야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연말 연시 우리 모두 주변을 돌아보는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대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성군에 사는 한 2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3살 난 아들을 벽에 부딪히게 해 뇌사 상태에 빠뜨렸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비구는 29일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인 29살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너무 싸워서 혼내다가 둘째 아들의 머리가 벽에 부딪혔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설명했는데요. 비군이 사망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욱수동에 위치한 망월지인데요. 이 망월지의 개발 보존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 망월지 땅 주인 등이 망월지 일부를 메우기 위해 수성구청에 농업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해달라 신청했는데요. 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땅 주인들이 최근 용도 폐지 반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개발을 원하는 땅 주인들과 생태공원으로 보존하려는 수성구청. 법원이 둘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골목이나 도심 외곽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을 때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가정용 소방시설을 갖춘 곳을 말하는데요. 대구 동부소방서와 CJ헬로 대구방송, 동촌 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을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동구 도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 등 어려운 100곳을 찾아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를 무료로 기증한 데 이어 29일에는 지저동 일대를 방문했는데요. 이번에도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 등 70곳에 가정용 소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인명피해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부를 해주는 동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 가정에는 감지기나 소화기를 구비할 여력이 없었는데 후원을 하게 돼서 어려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해외 가실 때 인천 김해공항 대신 대구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구공항 3분기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지난해 3분기 50만 8천 명에서 올해 3분기 63만 8천 명으로 25% 증가했습니다. 국토부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편은 줄었지만 대신 중국과 대만, 베트남 등으로 향하는 정기 노선이 늘어나면서 국제선 이용객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는 김장 담그기가 비상입니다. 배추와 무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장마는 길었고 태풍이 너무 자주 찾아온 탓에 농사가 잘 되지 못했습니다. 배추 출하량은 평년보다 21%, 무는 18%나 줄었는데요. 공급이 줄다 보니 반대로 가격은 뛰어서 올해 김장철 배추값은 포기당 2,500원에서 3,000원, 무는 개당 2,000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치 20포기를 담을 경우 비용은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 오를 전망인데요. 금값이 되어버린 배추와 무 때문에 밥상 차림이 더 힘겨워졌습니다. 맑은 하루였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30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봉화를 비롯한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건강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을을 맞이해 단품 사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남방송, 대구방송, 신라방송 페이스북에 예쁜 사진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